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여중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7월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중생이 그 다른 이제 중학교 동창 또 네. 선배 이 학생들로부터 이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런 부분들 혼자서 끙끙 앓다가 예. 결국 이제 이런 주변에 또 성폭행한 사람 학생들이 이런 사실도 주변에 또 퍼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국 주변 학생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다가 예. 결국 이제 자살을 한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 그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어떤 그 문제를 학교에 학교폭력위원회에 뭐 신고되는데 제대로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또 실제 아이가 갖고 있던 휴대폰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것을 분석해달라고 네. 경찰이 이제 의뢰를 했는데 물론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지만 그 중에 가해자 한 명은 또 어떤 약한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다 보니까 예. 이 여중생의 아버지가 그 부분에 상당히 이제 억울해하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청원을 이제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국민청원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이 당시에 사회적인 공분을 사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런 또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청와대 답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김영현 청와대 법무부장관 답변을 지금 보고 계신데 예. 10세에서 형사미성년자가 14세죠. 그러니까 14세 아래 이제 10세에서 14세 우리 촉법소년이라고 해요. 네. 그건 이제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 받는 거고 국민 감정하고 좀 괴리가 있으니까 형사미성 처벌 연령은 이미 14세, 13세로 하나 낮추기로 지금 이미 결정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국회에 갔을 때요 문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 기억에 2000년대 중반에 이 형사미성년자가 위헌이다라고 해서 누군지 이제 이 학교 폭력 피해자의 부모가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지 결국 헌재가 이걸로 위헌이다 합헌이다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2000년대 중반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김영환 법무부장관 얘기대로 따르면 형사미성 13세로 낮추는 거는 이 내부적으로는 정부 내부적 결정이 됐다는 거고 아마 여론도 이거에 대해서 뭐 아마 찬반 좀 나뉘겠죠. 네. 결국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립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면 소년법 폐지를 할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예. 아마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하시면 예. 저는 13세도 많다고 봐요. 어. 저는 조금 더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 예,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전에 14세 처음 결정했을 때 아마 제가 알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인데 그때만 해도 14세란 이 나이가 우리 소위 말하는 2차 성징들이 일어나는 나이가 거의 유사했어요. 뭐 아동의 어떤 여성 그 학생들 초경이라는 그런 네네. 날짜와 그런데 지금은 아마 발달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2차 성징 나타날 나이가 굉장히 내려왔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 수준, 지적인 수준도 아마 60년대, 50년대랑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형사미성자 14세 너무 높지 않은가? 예. 13세도 높지 않은가? 저는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청소년들의 처벌 강화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또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가 청와대에 글을 올린 청원에 그 글을 올린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예. 뭐 경찰 당국의 어떤 그 처리 과정이 좀 미온적이라든지 네네. 또는 학교에 신고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억울하게 이제 다가와서 청원이 된 거고요. 예. 실제로 또 우리 김 변호사님 언급하셨지만 이제 국제적인 그 소년법 개정 추세를 보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연방 범죄가 11세입니다. 또 영국 같은 데는 뭐 10세이고요. 또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12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년의 어떤 그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한 뭐 공감이 이루어지고요. 또 실제 이 소년 범죄 지금 심각성이 국민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예. 한번 이제 범죄를 소년이 성인 범죄로 전이되는 그 비율이 67%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예.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지금 이제 검거된 소년 범죄자들의 40에서 50%가 예. 이미 이범 이상입니다. 실제로 구범 이상인 이제 소년 범죄자가 약 한 4.2% 정도 되는 상당히 그 소년 범죄자가 이 성인 범죄로 전이되는 것도 심각하고 또 전과라든지 재범률이 예.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이 소년 범죄 연령 하한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소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우리가 교화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회 복지적 또는 교정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을 시켜야지 하한만 했다고 해서 처벌만 강화시켰다고 해서 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또 성인 범죄도 지금 재범의 유료,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이제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자의 비율이 70%입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4범 이상인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범죄자는요. 4범 이상이 무려 40%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사실 전체 우리 국가의 그 교정 시스템이라든지 형사 정책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저는 뭐 물론 이 연령을 하한으로 조정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논조에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예. 앞으로 더 청소년 범죄자들의 어떤 교화 개선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이 청소년 범죄의 어떤 뭐 처벌 그 나이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는 데는 두 분이 이제 공감대를 같이 하셨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그 비율도 높아지고 또 요즘에 워낙에 이 소년 범죄의 그 잔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의견 이해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또 이 낙인 찍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양쪽을 좀 적절히 잘 반영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시 인천에서 또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인천에서 중학생이 추락해서 숨진 일이 있었는데 이 유족 측이 계속해서 사망 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 난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의 어떤 키나 이런 것에 비해서 난간이 높기 때문에 거기 스스로 때려내기도 쉽지 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숨진 상태에서 버려진 게 아니겠냐라는 네. 아마 이런 저 의혹들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제기한 것 같아요. 옥상에서 네. 이 집단 구타를 당했고 그 네. 이후에 이 중학생이 이제 뛰어내려서 옥상에서 그렇죠. 뛰어내려서 숨졌는데 그 들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아마 떨어져서 숨진 걸로 이제 그게 이제 부검 결과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예. 나온 건데 그게 아니라 옥상에서 맞아서 숨지고 그 이후에 시신이 떨어진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난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 네. 학생이 이제 스스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근데 이건 아마 부검 결과로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이거 정말 예입니다. 만약에 떨어져서 숨졌다고 하면 다발성 골절이라고 해서 온몸에 골절 상태가 일어나서 이제 숨지게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숨진 상태에서 시신이 떨어진 거라고 하게 되면 몸에 나타나는 부검 결과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스스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밀어서 떨어진 건지 이것까지는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네. 옥상에서 죽은 상태에서 시신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산 상태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건지는 그건 부검 결과로 밝힐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어느 정도 저는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또 이제 그렇죠. 계속해서 사망 네. 경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 피해 중학생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학생들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또 이게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건 현장 주변에서 예. 이 상황을 이제 지켜본 아마 여학생이 증언인데 나중에 보니까 A군을 그 눕힌 상태로 계속 이게 때렸고 끌고 갔다. 네. 심지어는 뭐 이 뺨을 막은 상태에서 또 피를 흘리는데도 계속 이게 그 폭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서 범죄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가해 학생들이 상당히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걸 보면 그러니까 예. 언제 어디서 이제 봤는지가 좀 중요한데 네. 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쨌든 저희 학생은 봤다는 겁니다. 예. 과연 길 가던 어른들을 보지 못했을까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좁습니다. 네. 여기저기 CCTV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때리면서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흔하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한밤중에 다니다녀도 지나다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 그렇죠. 좁고 워낙 예.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자기보다 더 체격의 어린 학생을 때리면서 피가 낮에, 많이 흐르는 상태에서 예.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걸 지나가던 어른들이 정말 아무도 못 봤을까? 만약에 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왜 그냥 있었을까? 예. 만약에 가서 워낙 요즘 저 중학생들이 좀 저 뭐 중이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간다 하더라도 신고라도 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여학생의 저 증언이 예. 진짜 사실인지 그리고 언제 몇 시쯤에 어디서 저런 행동들이 있었는지는 저는 이건 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좀 예. 밝혀져서 우리 기성세대가 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